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가 5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 체감 경기 지표가 넉 달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심리지수가 110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국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 재보는 51.02% 규모로 4조 6,500억 원에서 4조 7,5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매매 기준 11개월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역시 고용 관련 지표도 시장에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급속도로 냉각됐던 이 세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초반에 4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했고 오히려 오름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라는 성급한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4%대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1%대로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 저희가 어제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후반부에 그걸 또 다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격차가 컸어요 어제. 어제 시장 우려가 상당히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전날 시간에서 그 대형주들 거래되는 거 보면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속출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날 리스크도 상당히 좀 크지 않겠느냐. 심지어 1870선이 아니라 1800선까지도 예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우려감들이 나타났던 것이 이번에 그 연평도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발생했던 그 사건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강하게 좀 부각되는 시점이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폭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수는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 전날 정부와 그 금융당국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클 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폭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었죠. 조금 더 이제 더 본다고 하면 그 전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오히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오히려 더 올랐다는 점이 더 놀랍습니다. 만약에 어제 그 연평도에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국내 시장은 좀 더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연기금이 이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외국인도 그런 보수적인 시각을 좀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 좀 더 그 모멘텀이 오히려 좀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되돌림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 어제 그 전일자 차트입니다. 지수가 1880선에서 출발을 해서 무려 이제 1시간, 2시간 만에 갭을 다 메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전에 저점보다 일단은 거의 회복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전일 그 환율이 1180원대까지 외교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다고 한다고 보면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으로 출발했던 것이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증시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그동안 좀 포지션이 많이 비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절히 섞이면서 일단은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빠른 갭을 메우는 속도가 좀 예상보다 좀 빨랐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약간 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어제 초반에 1880선까지 내려갔었죠. 순식간에 뭐 10분 만에 다시 1900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히려 장중에는 상승을 하는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의 변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일단 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장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어제 그 국내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40포인트 이상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기관이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주가 지수의 변동폭이 클 때 일단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추가적으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질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지 거기에 향방이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을 좀 띌 것 같고요. 다만 전일 미국과 유럽 시장이 큰 폭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를 일단은 오늘도 일단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오늘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1950선을 좀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뭐 1930선 네. 중반 정도, 1940선 정도 선에서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의 변수라고 본다고 하면 네. 북한에 대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제외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볼 것은 유럽의 재정 문제와 중국의 긴축 우려, 미국의 소비 지표 등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지수입니다. 유럽의 그 경제상을 대표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제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전전일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이런 것도 본다 그러면 21선을 독일 지수도 지지하면서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본다고 하면 중국 시장도 지금 그 61선과 21선을 교차하는 부분에서 61선 부분에서 네.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네. 최근에 3,200선까지 좀 시험 없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더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게 되면 뭐 지금 다우지수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 11,200선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미국이 어제 발표됐던 소비 지표 그런 것들은 좀 좋게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 내년도 이제 그 경제 성장 전망률 같은 경우는 좀 다시금 하향된 측면, 그다음에 내부재 주문 같은 경우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점들은 좀 일단은 호재를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추수감사절 휴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금요일 날은 뭐 반장만 열리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바라볼 것은 우리 시장의 모멘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오늘 좀 차분한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차분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어제 그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네. 오늘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년일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안 좋았던 흐름을 어제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나서라도 좀 올라갔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유럽과 미국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좀 플러스권에서 상승할 출발이 가능해 보이지만 네. 이후에는 일단은 그 전일 차익 매물을 이제 뜯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과 내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좀 횡보 국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향후 이제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도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무엇보다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어디에서 이제 매수를 꾸준하게 해두느냐, 그리고 이제 매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뭐, 본다고 하면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사왔던 종목들이고, 기관들 최근에 보면 IT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것들 흐름들 본다고 하면 뭐 놀랍죠. 그래서 IT들 4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네.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IT에 대한 선취매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IT주들입니다. 네. 이제 뭐 결실을 맺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올해 이제 11월 달 초만 하더라도 IT는 안 돼. 이런 그러한 뭐 관측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최근의 흐름 보면 74만원에서 85만원대까지 그렇죠. 벌써 10만원 이상,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86만원이라는 자리가 작년 12월 달과 올해 4월 달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템포 좀 쉬어가도 좀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후 횡보한 후에 다시금 상승하려는 그런 모멘텀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일단 그다음 대표적인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으로 보면 상당히 놀랍죠. 네. 뭐 22,000원대에서 바로 25,000원, 26,000원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보면 공교롭게도 26,000원짜리 부분에서 가장 큰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바로 좀 뚫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런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금 재차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IT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되 일단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국면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IT에 이어서 그동안 좀 그 왕따를 당했던 그런 업종 중에 있습니다. 금융업종, 은행업종이죠. 네네. 최근에 상당히 놀랍게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기업은행, 뭐 외환은행, 뭐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M&A들 대한 이슈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 국면에서 좀 탈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IT에 이어서 일단은 금융업종에 대해 특히 은행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융, IT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업종이고 몇몇 분들께서 출연을 하셔서 루저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종목군들이 포함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업종 더 살펴보도록 하죠. 상대적으로 철강금속 쪽으로는 좀 부진했어요, 최근에. 예, 철강금속은 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이 이제 긴축 그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단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좀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뭐 지금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철강 업종들이 그렇게 썩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그 중국의 긴축 모두가 좀 더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안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 흐름상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시 조금씩 이제 매수 비중을 좀 높여 가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취매가 중요하겠죠. IT 업종 선취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IT, 금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철강 금속의 흐름이 최근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종목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죠? 예,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 중에서 가장 좀 전망이 좋은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올해 실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뭐 1,200억 정도. 네. 상당히 우울하죠. 전년도 6,500억에서 올해 1,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2011년 한번 보실까요? 2011년 보면요. 네. 잘못 나온 건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2조 7천억으로 늘어납니다. 네. 올해 이제 그 PF 설정이라든가 뭐 그 부동산 경기 그 침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겹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일회성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그래서 퍼가 93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무려 2조 7천억으로 이제 다시금 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해에도 3조 1천억 정도 크게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KB금융만의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특히 은행업종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드로 좀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2009년 9월달 이제 4분기 실적 악화를 이제 거치면서 남유럽 금융위기,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PF 충당금의 우려가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불확실하다. 이런 국면의 최악의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IT 주들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릴 때 4분기가 최악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매수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악의 국면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내년도 2011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내년도 2011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 예상에서 은행이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되 그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46,000원과 지금 52,000원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량이 이제 대량으로 터지면서 주가가 52,000원 박스권, 53,000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체가 기관이죠. 뭐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량을 살 수 있는 것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밖에 없는데 어제 기관이 그 전날 매수를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박스권 이평선들을 다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물량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일단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지금 지수가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임 회장의 리더십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발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KB금융 같은 경우 일단 올해 전년도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시고 일단은 매수에 관한 관점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좀 약간 좀 과하게 좀 올랐다는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매수를 약간 좀 쉬시고요. 이평선 그 241선이 위치하고 있는 52,000원 선 부근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살펴봤습니다. 어제 업종 내에서 시총 1위에 올랐죠. 신한지주를 제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금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CJ 그리고 온미디어였죠.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지난주 관심 종목 온미디어, CJ 두 종목이었습니다. 온미디어가 추천 말씀을 드리고 한 이틀 정도 상승을 좀 보이다가요.
시장이 좀 충격적인 약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서 조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장대 양봉을 좀 형성을 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그림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온미디어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 매수, 순매수가 한 34만 개 정도가 좀 세게 들어왔네요. 기관도 역시 매수, 순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장 마감하고 보니까는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대량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매수 추천 가격 4,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4,000원 이하까지도 종목이 가격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기존의 목표 가격 4,600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5% 정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좀 홀딩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J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 말씀드리고 나서 별다른 시세 분출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21선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양봉으로 어제 또 마감을 했고요. 21선 붕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수급적인 측면도 아직 대량 뭐 매도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97,800원 15%까지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매수 추천 85,000원. 다소 뭐 수익이 아직 나고 있지 않은 CJ이지만은 일단 홀딩 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뭐 온미디어 쪽으로는 네. 어제 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기록했고 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속 테마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뭐 좀 아는 내용이죠. 모두가 연평도 교전으로 어떤 후폭풍으로 인한 방산주 상승 뭐 이런 뉴스인데요. 네네. 방산주 뭐 사실 한반도 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좀 탄력을 주는 특징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방산주 뭐 4종목을 제가 항상 좀 보고 있는 개별주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인데요. 스페코, 빅텍, 휴니드, 퍼스텍 4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뉴스가 사실은 어제 시장이 뭐 강하게 어제 반등이 이루어져서 어떤 불안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뉴스하고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오는 28일부터 또 다음 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뭐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일정이 이런 방산주 관련한 시세 분출에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자, 이런 내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개별주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 종목이다. 그래서 수급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빠른 매매 대응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스페코, 그 다음에 빅텍. 그래서 두 종목을 추천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뭐 어떤 그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스페코가 지난 8월에 시세를 일부 좀 주다가 말이죠. 9, 10, 11, 3개월 이상 좀 횡보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한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좀 시세가 연속성은 좀 주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스페코는 매수 가격을 4,300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상한가 마감을 해서 4,400원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 거래량이 120만 주. 거래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을 분석을 할 때요.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일일 천하성 대량 거래이냐 아니면은 손바뀜이 발생한 거래량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 천하성 거래량이라고 하면 주가가 안 갈 확률이 크고요. 손바뀜이 발생한 대량 거래량이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페코 아직 제가 볼 때는 훈련 뭐 일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4,3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은 좀 넓게 한 20% 정도 좀 보겠습니다. 네. 저 자리가 5,160원짜리인데 지난 8월 초에 한번 고점을 준 부분 5,300원, 5,000원짜리 이거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한번 보는 곳으로 20% 좀 보고요. 네. 역시 손절 라인은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10% 손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최근 지력 첫 양봉자리, 이틀 전에 첫 양봉자리, 그것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자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스페코를 말씀을 드려보고, 스페코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산사업 부문 중에 이제 구축 함용 선박 안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빅텍. 빅텍은 스페코보다는 탄력은 조금 뒤지지만은요. 네. 어제 종가가 3,4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 말씀을 조금 조정시 잡자라고 해서 3,3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또 어제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터졌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및 뭐 가격의 어떤 흐름이 지난 7, 8, 9 해서 한 5개월 정도가 뭐 큰 시세 없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량은 조금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바닥 인식 가능성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고요. 네네. 그래서 매수천가 3,300억, 목표도 이것은 한 3,960원, 20% 정도 좀 넓게 좀 잡아볼게요. 네. 5월 초에 한 4,500원 정도 가격을 한번 형성을 해줬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좀 한번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네. 손절 역시 이것도 10% 정도 마이너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기업은 항공기용 방향 탐지장치, 함정용 방향 탐지장치 등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방위산업체. 이런 뉴스만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종목이죠. 스페코, 빅텍. 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참고로 휴니드, 퍼스텍, 뭐 또 다른 개별주적인 그런 종목도 있는데 네. 조금 둔해요. 휴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재료성 좋은 개별 뉴스가 좀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 뭐 이런 뉴스 나올 때 거래되는 그 거래의 활바람이 좀 둔하다라고 해서 휴니드 퍼스텍은 좀 제외를 시키고요. 네. 그래도 역시 좀 거래를 활발하게 좀 재미있게 하려면은 네. 손바뀜도 빨리 일어나고 네. 거래에 대한 변동성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네. 스페코 빅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페코 빅텍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을 좀 보니까 네. 스페코 쪽이 훨씬 더 좋네요. 네네네. 네. 수급도 사실 뭐 이것은 뭐 개인 중심의 종목들이죠. 네. 기관이나 외국인 뭐 이런 종목보다는 그래서 개인 중심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 매매는 사실 지지선을 잘 읽어내야 되거든요. 장중에 3분 차트나 뭐 기타 5분 차트 좋아하시는 분 네. 차트를 설정을 해서 지지선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저점에서 매수, 그다음에 거래량이나 큰 물량이 캔들상으로 터졌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것도 짧게 또는 스윙 개념으로 매매하면 좋은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페코와 빅텍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을 했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 넘게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 리스크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하루 만에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막 개장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죠? 어제 85만원 선 넘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0.7%대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도 1.1%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순위가 어제 초반과는 또 양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현대차가 더 크게 올랐습니다. 변화가 좀 있고요. 포스코 45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9%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KB금융이 시총 순위에서 신한지주를 제쳤습니다. 7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신한지주는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0.3% 소폭 오르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기아차 보이시죠?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대차와는 또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3%, LG전자 0.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어느새 지금 11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소폭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 0.9%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여전히 강세고요. LG 역시 0.4%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우리금융 1%대 상승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1.4% 오르면서 14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NHN은 0.5% 하락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0.3%, 지금 상승폭을 0.6%까지 올렸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6.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932.70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황이 더 좋습니다. 코스피가 0.2% 오르고 있는데 반해 코스닥은 1.2%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51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8%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3.2% 급등하고 있습니다. CJ 쇼핑 0.5%, SK브로드밴드 1.5%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연일 강세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8% 오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스가 1.1%인데 SFA가 1.3% 오르고 있고요. 태용이 그동안 좀 저점을 많이 확인했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0.8% 상승하고 있고요. SK컴스가 1.5% 오르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성화이텍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크레듀, 삼성 SDS가 제일모직으로부터 크레듀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졌고 이틀 연속 10% 넘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0.8% 오르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1.1%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 상품이 또 미국 FDA의 승인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 역시 이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멜파스는 2.4%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대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주식시장 출발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오늘 우리 증시 초반 흐름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 초반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지금은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가 0.1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밀, 건설, 은행, 운수창고 업종들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면서 움직임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제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은 약세를 보이면서 전일 강한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매를 오늘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 장 시작과 함께 매수세를 보이는 듯 했던 외국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199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또한 뚜렷한 매매 패턴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453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좀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운수장비 업종, 금융업종에 매도세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운수장비 업종,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에서는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많이 위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얌전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전일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외환시장까지도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세를 찾아갔는데요. 북한발 이슈는 단기 악재라는 학습 효과와 함께 기관, 특히 기금공제의 강력한 매수세로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에 뚜렷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중국발 긴축 이슈 그리고 북한발 악재까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920포인트대에서는 뚜렷한 매매 패턴을 보이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필요가 있겠고요. 1900포인트대 초반 1900포인트 선에 진입할 경우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반면에 1940포인트를 넘어서 1945포인트 정도까지 간다면은 비중 축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하창봉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제 좀 출렁이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1142원 30조 원 기준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가는 2원 7원 상승한 1145원을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로 살펴봤을 때는 NDF 환율에서 한 4원 60전이 상승한 1149원 50전이 NDF 환율이었는데 그대로 반영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일시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환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 연평도 폭격 영향의 그를 약간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됐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어제 환율 변동폭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어제 사실 35원 80전이 움직였는데 지난 5월 25일이죠. 천안함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었고 다행스럽게도 외환시장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게 나왔고 또 하나 외환시장이 가장 안정을 보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북한의 포격이 한국의 그 신용 등급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급속도로 안정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142원대에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외환시장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일단은 어제 변동이 좀 컸었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이 하나금융지주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살펴봤을 때 외환시장 밴드폭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외환시장을 앞으로 조금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원달러 시장 같은 대내 변수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은행 인수도 있습니다. 대내 변수보다는 아무래도 이 달러의 항반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기술적으로도 1150원대가 어느 정도 중기적인 그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등락 현상이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이야기를 먼저 본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일랜드가 이제 4년간 20%의 재정 긴축원을 발표한 가운데 그런 것이 포르투갈로의 확산 가능성이 좀 제기됐고 가장 또 유로화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유로 달러 같은 경우 1.332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도 83.5엔으로 약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내부적으로는 사실 연평도 피격 이후에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였지만은 여전히 북한과 이거 긴장 고조가 당분간 달러의 어떻게 보면 변동성, 1140원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유로존 재정 우려라든지 또 하나 이제 국내 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외환은행 인수 관련 달러의 수요가 약간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1140원대를 지지력으로 어느 정도 당분간은 1150원 이상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출렁이었거든요. 출발 상황 어떤지요? 채권 시장도 사실 이제 3년 선물 기준으로는 이제 112.35 기준가로 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이제 급속히 반등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한
0.05 하락한 112.30으로 보여졌는데 뭐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는 여전히 어제 같은 채권 시장에도 외국인 매수세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강세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시장이 오전장부터 급속도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어제 이제 3년물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8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었고요. 뭐 3년물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 뭐 시가 같은 경우는 112를 살짝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112.3으로 좀 마감했는데 최근 채권 시장을 본다 그러면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유로존 재정 문제, 중국 긴축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국내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는데 그 금감원에 따르면 22일에 현재 외국인이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현재 지금 81조 2천억 정도로 좀 추정되면서 연일 사상 최대 증진을 보이고 있고, 네네. 뭐 정부가 뭐 해외 자본 과세 추진 등 규제 리스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만 이번 달만 들어서도 2조 1,900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는 계속 유입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자본 유출입 규제안 이게 이번 북한 도발로 인해서 약간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루머가 어제 돌기도 했는데 일단 정부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거든요.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정부의 그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규제에 대해 약간 북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와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뭐 지금 수급주로 보여주는데도 외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계속 매수한다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약간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뭐 지연된 거에 대해서 또 하나 바로 나온다 그래도 뭐 단기적인 충격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외국인 채권 매수 기조는 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채권 매수 기조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하창봉 과정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고수의 매매일지가 이어집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에 박재민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초반에 낙폭을 보였을 때 그다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낙폭을 빠르게 축소했고요. 뭐 시초가에 대비하면 오히려 꽤 많은 양을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무래도 북한 리스크 연평도 도발은 결국 증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가 분할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것이 맞았다 판단이 되었는데 역시 좀 투명성은 개인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거를 좀 저가에 받은 것은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외국인은 이제 어제 선물을 7천억 넘게 매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을 좀 다시 베이시스를 많이 좀 좋게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또 현선물을 팔면서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이 나오면서 네네.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지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비차익 할 거 없이 거의 600억 이상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다음 어제 연평도 도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당일날 올릴 걸로 저도 예측은 좀 못했었는데 그 좀 빠르게 올라왔고 미국이 이제 미국보다 좀 더 선방향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더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좀 강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한 상태고요. 하락세 현재 0.06%, 0.08%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한번 내용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업종별로 살피면 일단 건설업이 가장 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의료정밀이라든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화학업종 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계속 좀 11월 들어서 많이 사고 있는 금융업, 은행 쪽이 좀 상승세를 좀 탄력 있게 보이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11월부터 계속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왔던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던 전기전자 업종을 네. 오늘은 좀 외국인이 좀 소폭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큰 물량이 안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아침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뭐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LG전자, 뭐 삼성전자 지금 거의 1%대 이상의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랑 뭐 현대차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현대그룹 쪽 건설주의 상승이 돋보이는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이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GS건설 5%, 뭐 현대산업, 대림산업 다 1% 이상씩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현대그룹 쪽에서 그 나티시아 은행에서 그 대출 계약서를 지금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거부의 진위를 뭐 결국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결국에는 그 우선합산 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네. 현대차 그룹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네네. 현대차 그룹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이 만약에 현대차가 가져가면은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10조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빠진 악재는 현대그룹의 어떤 재무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였거든요.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고 그 여파로 지금 사실 이미 나온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추측이 놔두는 건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빠졌던 게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동안 약했던 화학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는 밤사이 이제 유가도 많이 상승했단 말이죠. 2개월 내 최고가를 찍으면서 뭐 SK에너지라든지 GS 이런 건 좀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화학주들도 그동안 제일 전기전자에 묻혀서 일주일 동안 거의 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주도 업종이어서 화학 업종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 뭐 다시 화학적 업종에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저가 반등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괜찮다. 같이 좀 분할 매수를 좀 따라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을 해주신 수급에 대한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어제 투매를 했었는데 반대로 오늘 다시 매수하고 있어요. 뭐 기관 외국인 흐름과는 정반대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반대 양상이다. 뭐 잘못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모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아침에 지금 시초가가 종합지수가요. 네. 10포인트 거의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4포인트로 나오는 양상이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갭 상승이 일어나면요. 어제 북한 연평도 사건 때문에 너무 추가 상승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회복이 네. 사실 오늘 같은 날 갭 상승이 일어나면 좀 감망을 했다가 매수세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어저께 시초가부터 3천억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발생했으면서 오늘 같은 날 갭 상승이 나면 또 고점에 잡는 실수를 분명히 하는 거라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사실 전기전자 업종도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 모습은 더 보이겠지만 11월 들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말 많이.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SDI 뭐 삼성전기 많이 상승했는데 네네. 결국에는 펀더멘탈은 아직 그렇게 썩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이들. 네. 하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로 미리 외국인과 기관을 많이 사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따라 붙으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이 또 긴축 정책, 12월에도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변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1930에서 50이 올라오면은 좀 현금화를 좀 시키고 네. 만약에 밑에 내려온다 조금 한 20포인트, 30포인트 꺾인다 주식을 다시 주도 업종에서 사서 조금 덜 먹다가 짧게 수익을 내면서 네. 예, 그런 전략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너무 개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관망하고 있다가 좀 조정이 있을 시에 매수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코스피 하락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510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3원 50전 오르면서 1140원 80전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정영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 비중, 가격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상담 요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